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수리, 문제가 있다라면 검사를 통해 출신고가 수리되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 처음 이제 만들어졌 그 전과 후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물건을 언제 확정을 시켜서 얼마에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 4개가 확정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 통과, 우리는 수입 신고를 하고 이제 수리가 되면은 내가 물건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신고하고 수리가 되는 그 절차를 흔히 통관이라고 해서 수입 신고라고 말을 하지 않고 수입 통관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 결국 이렇게 4대 요건까지 다 확정이 됐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내국세는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죠. 홈택스 가서 직접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도 똑같습니다. 관세청의 유니패스라는 그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화주가 수입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관세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신고를 할 것인지, 즉 유니패스를 통해 자가 신고를 할 것인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할 것인지, 즉 신고 대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관세사들은 전문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세무사도 똑같아요. 앵컴이라던가 세무사랑이라던가 이제 세무사들, 회계사들만 쓰는 좀 비싸지만 되게 편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는 다 이걸 사용합니다. 비싸지만 이걸 사용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관세사 10년 차인데요, 저 유니패스를 저도 자가 신고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저희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0분이면 신고할 수 있는 걸 유니패스 이용하면 4시간 동안 헤매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관세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정재환 관세사무소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자가 신고를 할 것인지 이제 관세사한테 대행을 시킬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신고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신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출항 전 신고, 그다음에 입항 전 신고는 뭐예요? 출발하고 배나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게 보세구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즉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라고 해서 원래 수입 물품은 보세구역에 들어가고 난 후에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럼 너무 느리니까 반입 전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원칙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출항 전 신고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서 오는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항공기는 어서 오든 상관없죠. 하루면 다 오니까 항공기일 경우는 출항 전 신고할 수가 있고, 입항 전 신고는 입항 5일 전부터, 이제 항공기의 경우는 입항 1일 전부터 입항 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 이제 10년째 이 업무를 하면서 출항 전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입항 전 신고 아니면 반입 전 신고를 합니다. 이 반입 후 신고는 너무 늦고요. 그래서 입항 전 신고나 반입 전 신고를 통해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어쨌든 즉시 이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입한 후에 신고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도 분명히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항 전 신고와 반입 전 신고를 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 하나가 꽉꽉 다 집어넣어서 화주 한 명이 다 사용하는 걸 FCL 화물이라고 하고요.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가 다 사용하지 못해서 여러 명의 화주가 조금씩 사용하는 걸 LCL 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요, 이제 화주가 일찍 정보를 주는 대로 일단 입항 전 신고를 먼저 시작하는데, 입항 전 신고는 FCL 화물이 원칙입니다. 즉 해상 운송에 있어서 선박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있어서는 LCL 화물은 입항 전 신고가 안 됩니다. FCL 화물만 입항 전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항공기, 항공 화물의 경우는 FCL 화물과 LCL 화물의 구분이 희박하긴 하지만, 항공 화물도 LCL 화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입항 전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FCL 화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반입 전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반입 후 신고를 하겠습니까? 반입 후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어차피 보세구역 반입한 후에 작업, 보수 작업도 해야 되고,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요건 확인, 요건 관련된 서류도 다 제출해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식약처가 관련된 물품들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몸과 관련된 것들은 수입 허가나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입항 전 신고나 반입 전 신고를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보세구역 들어가서 한참 동안 대기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느긋하게 보세구역 반입한 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제발요, 저희 긴급하다고 연락 오는 거 보면요, 아니 관세사님 지금 저희가 물건이 이미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는 걸 깜빡했네, 어떡하죠? 이러면 사실 너무 늦거든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입항 전 신고가 됐건 발입 전 신고가 됐건 조금 더 신속하게. 물론 이 두 개의 개념이 조금 다르고 절차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심화 파트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시기는 4개가 있고 특히 입항 전 신고와 반입 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발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미리 다 입력을 해놓고 미리 수리를 받아두면은 신속하게 이제 물건 받을 수 있으니까 화주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고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럼 수입신고, 신고 시기까지 결정이다. 그럼 수입신고하는데 과연 필요한 건 무엇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운송서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항공운송은 이제 AOA 빌, 그다음에 해상운송은 BL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냥 다 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서류. 당연히 운송서류가 있어야 이게 어떻게 운송이 돼서 언제 도착하고 어디서 물건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상업송자, 당사자와 관련된 저희가 이제 수입신고할 때 입력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내용들이 다 송장에 들어가 있고 다음 포장 명세서 그 물건의 중량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장 명세서 이렇게 3개가 통관에 필요한 필수 서류이고 만약 FTA가 됐건 뭐가 됐건 관세상의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산지 증명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출신고도 수입신고도 똑같아요. 별 문제가 없으면 신고 후에 바로 수리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검사 대상이 되고 그럼 검사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수출하는 경우보다 수입하는 경우에 검사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수출하는 물품은 크게 그렇게 검사에 많이 걸리지 않고요. 수입하는 물품은 종종 검사에 걸립니다. 검사 대상이라고 하면 서류 제출 아니면 현물 검사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현품 검사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까대기입니다. 실제 그 항구나 공항 가가지고 컨테이너를 열어서 물건을 실제 검사하는 현품 검사가 있고 이쪽은 이제 관세사도 입회해서 이제 절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현품 검사에 걸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고요. 대부분은 서류 제출 차원에서 끝납니다. 야, 그거 신고했는데 그거 좀 이상하니까 서류 한번 제출해봐라. 서류 제출의 원칙은 스캔본입니다. 스캔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되는데 몇몇 서류에 있어서는 야, 그건 스캔본 안 되니까 그 원본으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 원본 제출은 아셔야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많이 힘이 듭니다. 자, 다음. 이 2가지가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이 세관이 물품을 검사하다가 이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입회하에 직접 이제 물건을 까서 세관 공무원한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까보다가 이제 물품에 손상을 입었을 때 그거 과연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느냐? 2번째,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검사에 자주 걸리는데 그 검사 비용은 어떻게 하면 검사 비용 공짜 아니냐? 이 2가지가 문제됐다라고 했을 때 먼저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2019년 개정됐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즉 관세법이죠. 관세법에 따른 세관 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인하여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검사 과정에 발생한 그 물품 손실에 대해 관세법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 다음 관세법 173조에서는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있어서 검사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이게 신설된 게 이겁니다. 국가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대기업은 상관없고요.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관세법 또는 대무역법 등 이런 걸 다 봤을 때 딱히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검사 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검사 잘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걸 검사를 했으면 그럼 화주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문제가 딱히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물품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검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훌륭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 삼아 정리를 좀 해두면서요. 자, 그럼 신고 시기까지 결정하고 이제 신고하기로 해서 서류까지 다 제출했고 검사에 걸렸는데 검사까지 다 통과를 했다. 자, 그럼 이제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관세법에서는요. 보통 이제 신고 납부거든요. 우리가 자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죠. 신고 납부의 경우는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예외적으로 이제 관세청에서 부가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내라고. 그럴 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면 아니 그러면 사후 납부가 원칙 아니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관세사를 통해 신고할 때 이제 수입 신고를 하고 분명 관세가 뭘 요구합니까? 관세를 납부하라고요. 관세가 얼마가 청구됐으니 관세를 납부해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법과 이제 실무가 충돌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 법에서는 수리해주고 15일 이내만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왜 관세는 굳이 돈부터 내야 돈을 안 내면 수리가 안 된다고 할까요? 관세자들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칙상의 얘기고요. 실제 이제 고시 파트 들어가 보면은요, 담보 제공 파트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 사후납부를 받고 싶으면은 원칙적으로 뭔가 그 수입 실적이 굉장히 2년 뭐 이렇게 수입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동안 사고도 안 쳤을 때,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사후납부를 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좀 담보를 제공해야 좀 사후납부가 가능하지, 그런 담보 제공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일반 그 수입자들은 사후납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법 구조에서는 납세 의무자는 이런 사후납부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월별 납부 제도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수입한 것을 다 몰아가지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세관적인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가 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다시 심화 파트에서 다룰 겁니다. 나는 정말로 사후 납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월 단위로 좀 정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하면서 대부분의 그 수입자들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겠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관세까지 납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 면자, 정확한 명칭은 수입신고 필증인데요. 수입신고가 되고 수리가 됐으면 수입신고 필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예전부터 면장이라고 말을 많이 해서 그냥 수입 면장이라고 합니다. 수입 면장은 꼭 받으셔야 돼요. 아니, 나는 수입 됐으니까 물건 바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관세가 물건 찾아서 이게 출애라로 해가지고 우리 창고까지 보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필증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관세법에 위가여 수입 관련 이런 서류는 5년간 좀 보관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관세사들이 다 보관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필증을 보세요. 실무하는 사람이면. 그럼 정확히 어떤 HS 코드로 신고가 되어 있고 과세 가격이 얼마에 신고가 되어 있고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인지.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아니 관세사님, 왜 우리 그 송장 가격은 얼마인데 신고 가격은 이걸로 돼 있죠? 왜 HS 코드는 이걸로 돼 있죠? 관세 부가세는 요거 FTA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왜 8%가 나죠? 다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캔본은 바로 보내드리고,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거래처한테는 바로바로 보내드릴 때도 있고, 이제 대부분의 거래처는 한 달 단위로 묶어서 저희가 한 번에 이제 그 우편으로 다 원본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관세까지 다 냈다, 면장까지 다 받았다. 그럼 내 물건은 어디 있는데? 창고에 있겠죠. 그럼 창고 가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 물품 반출은 딜리버리 오더를 통해야 됩니다. 인도 지시서라고 합니다. 그럼 인도 지시서는 창고에 가서, 보통 우리가 BL 원본을 갖고 가면 물건을 준다라고 하는데 창고는 BL 원본이랑 상관없습니다. 이제 선사나 이제 포워더한테 BL 원본을 반환하면은 선사나 포워더가 뭐예요? 창고한테 인도 지시서를 냅니다. 창고 관리자 당신은 저 사람한테 물건을 내줘도 된다라는 인도 지시서가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인도 지시서 발행 업무와 그다음에 이제 보통 고객님들이 원하는 이제 그 주소지까지 관세가 다 대행을 해주니까는 크게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BL 원본 없는데, BL 원본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BL을 서렌더 하시거나,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 레터 오브 개런티,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죠.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를 통해 원본 BL 없이도 이제 딜리버리 오더를 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건 딜리버리 오더가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 잘 수입하셨으면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원재료라고만 뚝딱뚝딱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장사 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시 수출을 해서 돈 많이 버시면 되고요. 이 수입 물품이 완제품이라고 하면 뭐예요? 국내에서 아주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수입 더 많이 하시고요. 더 많이 하실 때는 항상 정재환 관세사무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수입에 대한 일반 프로세스. 물론 실무적으로 가면 조금 변형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왕초보 편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래서 관세가 이런 서류 주세요, 저런 서류 주세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요 단계구나 라는 건 분명히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전문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수입과 관련된 조금 더 상세한 내용, 그 다음에 수입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수출 신고, 수출 통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